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준입니다. 소장님은 대학교 때 공부하던 시절이 더 좋으세요? 지금이 더 좋으세요? 저요? 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고 왜냐하면요, 네. 저는 요즘 AI 발달 속도를 보면서 네. 예전에 윈도우 95 다음에 윈도우 98 나오고 그 정도의 개발 발달 속도가 더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네. 파워포인트라는 도구가 처음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소망을 이뤄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자를 대고도 직선을 잘 못 커요, 이상하게. 예. 근데 파워포인트는 딱딱딱 뭔가 생각하면 원하는 데 딱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생각을 구현해 줄 때 이제 저 좀 더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너무 빠른 변화를 계속 공부를 대학교 때 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빠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제미나이 3이 나오고 네. 코드 레드를 발령했던 오픈 AI가 불과 몇 주 만에 챗 GPT 5.1을 빠르게 출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5.2가 나왔죠. 이제 숨가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12월 11일에 공개가 됐고요. 제미나이 3 출시 후 불과 3주 만의 일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이 제미나이 3 출시하고 AI 업계가 크게 흔들렸는데 그 이후에 샘 올트먼이 우리 이제 진짜 비상이다라고 해서 코드 레드를 이제 걸고 개발 속도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뭐 발표했었던 것들이 조금은 미뤄지고 이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2가 나오게 됐거든요. 이 5.2를 지금 이제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5.2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 성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이제 전문 지식 업무나 장기간 동작하는 에이전트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이제 돈을 내고 쓸만한 모델로 진화됐다라는 평가가 조금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발표 자료 만들기나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복잡한 실제 작업을 좀 끝까지 수행하는 업무형 과제 쪽에 대한 성능을 높였다라고 지금 뭐 평가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사용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기존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AI가 말하는 잘못된 답변을 내는 현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어디서 많이 줄었느냐? AI가 한 번 얘기했을 때는 이제 뭔가 잘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뭐 계속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뒤쪽으로 가면은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많이 심해지거든요. 예. 앞에 있는 맥락을 기반으로 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할루시네이션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연계가 된 건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AI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추론할 능력이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복잡한 뭐 엑셀 작업을 시킨다거나 뭐 파워포인트 작업을 시킨다거나 할 때 예전보다 상당히 좀 괜찮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제 변화인데 실제 생산성 도구와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도비, 그러니까 포토샵 만드는 어도비 도구가 챗GPT 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툴이라고 하는 데서 옵션을 고르게 되면 챗GPT 대화 안에서 어도비에 있는 뭐 포토샵 같은 기능을 호출을 해서 이미지를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PDF 편집 같은 것을 이제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미지를 생성한다가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이미지 파일을 갖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을 대화로 한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포토샵 도구들이 이제 챗GPT에 녹아드는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진 배경 흐리게 해줘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일 파티 초대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오가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챗GPT 하나로 이제 아이디어에서 완성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 매주 와주면서 업데이트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챗 GPT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AI는 좀 생활 친숙형 AI로 진화 발전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네. 뭐 채팅 기능을 넣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약간 긴 장문의 글도 지원하고 다양한 업무 지원이 높아진다. 그럼 전략 전술을 바꿨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활형은 생활형으로 가면서도 중요한 거는 지금 B2B 시장.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바로 낼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뭐 오픈 AI 관점에서도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의 접근이 이번에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구글 말씀하셨으니까 구글하고 이제 그 오픈 AI의 전략적 차이는 좀 보입니다. 예. 예를 들면 구글은
본인들 생태계 안에서 본인들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다 하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나노바나나도 얘기했지만 영상 만드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코딩하는 거 다 구글의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오픈 AI를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오픈 AI가 추석 때 파트너십을 얘기했던 걸 보면 일종의 플랫폼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챗GPT가 잘하는 건 잘하면서 다른 솔루션들을 붙일 수 있는 형태들을 좀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포토샵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글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면 이제 나중에 되면 포토샵 안 쓰셔도 돼요라는 그림이라고 보면 예. 이제 오픈 AI는 우리 걸로 하고 전문적인 걸 포토샵으로 가셔야 되는데 포토샵을 굳이 키실 필요 없이 포토샵도 챗GPT 안에 있으니까 쓰세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 기능 안에서 안 되는 심도인 걸 쓰시려면 아예 포토샵 웹사이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라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체결됐을까? 어도비에 있는 CEO의 얘기도 보면 지금 어쨌든 오픈 AI가 월간 사용자 수가 8억 명이니까 8억 명을 우리 어도비의 어떠한 생태계 안으로 끌고 오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궁극적으로 볼 때 구글은 우리가 다 하겠다 예. 이거고 오픈 AI는 다른 것들과 통합하는 어떤 플랫폼 전략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어느 전략이 성공할지는 뭐 시간이 좀 말해주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둘 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픈 AI가 그림 그리기 기능만 딱 떨어뜨려서 보면은 나노바나나보다 뒤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속도감 있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알고리즘 개선하는 것보다 일단은 파트너십을 하는 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딱 구분이 되네요. 구글은 혼자 뭐든지 자기 안에서 지금 해결하려는 노선을 더 공고히 하려는 듯하고 오픈 AI는 외부와의 협업 구조를 더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인지 어도비 말고도 디즈니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 소식이 그냥 단신으로 지나칠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AI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보는데 오. 12월 11일에 디즈니가 오픈 AI와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하고 예. 200개 이상의 캐릭터를 오픈 AI 소라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생성형 AI 플랫폼에게 자사 IP를 공식적으로 대규모 개발한 첫 사례예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AI가 유명 캐릭터 닮은 걸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대체로 저작권 문제부터 떠올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 쓰지 마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허락해도 돼. 허락하면 써도 돼. 그리고 대신 규칙을 지켜. 이걸로 이제 룰이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픈 AI가 모델 성능을 중심으로 달렸던 게 이제 올 초까지라고 치면 올해 계속 변화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키웠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콘텐츠 유통 창작 생태계와의 정식 제휴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선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캐릭터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분 투자까지 일어나는 공식 계약이다 보니까 이게 좀 클 것 같고 그다음 또 디즈니잖아요. 디즈니 아시겠지만은 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부터 시작해서 마블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런 슈퍼 캐릭터들, 스타워즈에 있는 다스베이더까지 포함이 되니까 200개 이상의 캐릭터 그리고 의상, 소품, 차량, 상징적인 환경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계약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놀랍고 또 주목할 게 디즈니가 지금까지 생성형 AI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뭐 나와도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참여했는데 이런 디즈니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것 자체가 예. 그만큼 이제 AI랑 콘텐츠 산업의 관계가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본계약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바바이거 디즈니 CEO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의 범위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AI와 함께하는 IP 산업 그리고 AI와 함께하는 스토리 산업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이제 2026년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파트너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분 투자까지 했다는 건 정말 앞으로도 관계를 계속 끈끈하게 유지하면서 함께 발맞춰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워낙 뭐 조단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10억 달러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그죠? 10억 달러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서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디즈니가 10억 달러 투자하는 거 더해서요.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 그러니까 신주에 대한 인수권까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 AI가 만약에 성장하면 디즈니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단순 고객이 아니라 공동 성장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콘텐츠 회사가 AI 플랫폼의 주주가 됐다라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한리우 스튜디오랑 좀 다른 게 다른 한리우 스튜디오가 이제 AI 회사들하고 맺은 계약들을 보면 대부분 제작 효율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작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AI 기능들을 사용해서 뭐 펑션을 쓰겠다라는 거지 IP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IP를 팬들에게 개방한 게 이제 디즈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팬심으로 우리 캐릭터를 갖고 원하는 걸 만들어봐라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뭐 IP를 기반으로 한 수익화 모델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스튜디오랑 좀 다른 좀 선명한 모델을 보여줬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구도가 구글하고 오픈 AI 양강 구도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요? 요즘 메타도 구조 조정한다고 하고 애플은 뭐 네. 뉴스가 좀 세게 나온 거긴 합니다만 그쵸. 테슬라의 식민지가 된 것 같다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곳이 상당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B2B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코딩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색깔들이 선명해지고 전략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똑같은 AI를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구글하고 오픈 AI의 전략이 다르고 또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는 클로드 같은 이제 완전히 B2B에 더 최적화되는 코딩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곳이 다 먹기보다는 나눠서 자기네들이 특징적으로 가는 뭐 이 네.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시 우리 일반 사용자 입장으로 돌아와서요. 네. 이렇게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진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더 빨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챗GPT 안에서 이제 디즈니 캐릭터나 이런 거를 쉽게 말하면 몰래 쓰는 게 아니라 허락받고 쓰는 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거 만들어도 되나라는 꺼림직함들이 네. 이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언맨이 뉴욕 하늘을 날면서 손을 흔드는 영상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AI가 이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모든 AI 서비스들의 흐름을 보면 어떤 서비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게 처음에 라이선스 없이 다 풀렸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갑자기 안 됩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가 막혔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팬심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중요한 제약 사항은 있어요. 이번 그 어떤 그 라이선스에 실제 배우의 얼굴이나 목소리는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얼굴을 한 아이언맨 아니면은 실제 루크 스카이워커인데 마크 해밀의 목소리를 한 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IP까지만 허용하고 있고 네. 배우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이용 정책이나 콘텐츠 필터링 같은 게 적용이 돼서 부적절한 콘텐츠 만들어지는 건 막혀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디즈니 캐릭터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생일 네. 축하 영상이라든지 결혼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니까 이 디즈니 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창작자들에겐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픈 AI 챗GPT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랑 예.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랑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오픈 AI가 그러니까 그 디즈니와 오픈 AI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창작자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존중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라이선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이선스가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디즈니 입장에서는 이제 디즈니 캐릭터를 이 오픈 AI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은 이제 오픈 AI가 아닌 제미나이 같은 데서는 디즈니가 이제 안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무단 학습이나 무단 생성이 아닌 완벽한 모델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별도로 계약을 하거나 향후에 이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상업적으로 쓰고 싶은 어떤 아티스트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내용을 넣어서 더 좋은 굿즈를 빠르게 만들 수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자들은 자기가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디즈니에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상업적으로까지 향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됐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같은 날 디즈니가 구글에는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냈다. 이 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단순히 계약을 맺었다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날 구글에 저작권 침해를 보낸 겁니다. 구글에게 이제 강력한 저작권 침해를 경고를 보냈죠.
허락하면 쓰게 해주는데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픈 AI랑 독점적으로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라이선싱을 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드는 디즈니의 전략이고 한쪽에서 원래 디즈니가 잘하고 있었던 잘못 쓰면 소송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AI 기업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디즈니 같은 곳들이 나왔으니 아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쓰려면 결국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예. 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거를 이제 이른바 디즈니의 보호 전략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까지는 이게 그레이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규제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계약을 맺고 오픈 AI랑 직접적으로 했다는 건 오히려 이제 오픈 AI 내부에서 되게 디테일한 가이드라인들을 만들 거예요. 예. 그리고 디즈니 입장에서도 당연히 같이 이제 지분을 섞는 거기 때문에 오픈 AI가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이 디즈니의 캐릭터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방법들과 스텝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이런 지금 우리가 우리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가 유튜브에 음악을 모은 파일을 올리면 네. 이 음악의 아이디 값을 가지고 실제 원저작자들한테 로얄티가 다 가는 구조로 이미 바뀌었거든요. 예. 초기엔 그게 안 됐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도 이 원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IP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림들도 향후에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내년엔 적극적으로 AI 회사들에게 예를 들면 협업을 안 하면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거나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그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쭉 영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음악 영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겠죠. 맞습니다. 실은 이번에 영상과 이미지 있기 전에 수노라고 하는 이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이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었어요. 네. 그 실은 2024년 6월에 이 AI 음악을 만드는 수노에 그 워너뮤직, 소니뮤직, 유니버셜 뮤직 등 세계 3대 음반사가 수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노 AI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 음악도 만들어서 저희 주제가도 만들어 뭐 그랬는데 되게 들으면 어디서 들어봄직하고 그럴듯하잖아요. 예. 결국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수조가 이제 저작권이 있는 음악까지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음악업계에서는 심지어 대규모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극적인 좀 반전이 일어났어요. 올해 이제 11월 25일에 워너뮤직하고 수노가 소송을 종결하고 오히려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워너뮤직 같은 경우는 수노에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림들도 있고 최근에 이러한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싸우던 상대가 협력 파트너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약 내용에 보면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워너뮤직의 방대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음악이나 아티스트의 이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미지, 음성 같은 경우에를 AI 학습 및 생성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의 선택권인데 각 이제 어떻게 워너뮤직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나 작곡가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AI 음악에 사용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옵트인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 음악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좀 더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예. 하면 본인 거를 그렇게 허용을 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건 막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건 이렇게 하면서 수노가 워너뮤직 산하의 송킥이라고 하는 음악 라이브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너뮤직도 자체적으로 이런 AI 서비스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AI 전문 스타트업, 그러니까 음악 전문 스타트업인 수노와 협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기술을 더 키워달라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아시겠지만 워너뮤직에는 뭐 브루노 마스라든지 에드시런, 콜드플레이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을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악을 만들 때 이제 공식적으로 AI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졌고 그런 걸 통해서 라이선스 피를 받는 그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니버셜 뮤직과 유디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같이 또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떠한 음악에 대한 스트리밍 방식들이 바뀌고 있고 2026년에 이제 새롭게 음악 창작이나 소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말씀드려도 수노 AI 말고 비슷한 회사가 유디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유디오랑 유니버셜 뮤직이 동시에 이제 같이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서비스는 예상되는 게 아예 AI로 만든 음악만 고퀄리티 음악만 스트리밍이 되는 예. 일종의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음악 산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 볼 때는 AI로 음악 만드는 게 재밌다 수준이지만 이미 산업 자체에서는 네. 엄청난 큰 변화가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은 뭐 완전히 1등은 아니지만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송 세일즈 1등에 네. 워크 마이 워크라는 그 곡이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곡이 AI로 만든 곡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미 특정 영역에서는 이러한 AI가 만든 곡들이 1등을 하고 사람들이 AI인 게 만든 게 알매도 불구하고 듣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럼 지금의 변화가 음악에서 시작이 됐고 내년이 되면 더 본격화될 텐데 그런 형태로 말씀드렸던 이미지, 영상 이런 쪽들도 어떻게 보면은 회색 지대들이 조금씩 공식화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유튜브가 여러 가지 라이선스에 대한 것들을 AI로 풀기 시작을 하면서 산업이 더 커진 것처럼 그런 변화들이 이제는 이 AI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시장에도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AI 시장은 더 새로운 국면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년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모델 경쟁의 시즌 2가 성능보다는 합법적 데이터, 도구, IP 이런 쪽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결국에는 라이선스 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 생산성 도구로서 이제 AI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식에서 구글의 방식이나 오픈 AI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산업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실제로 일을 어디까지 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흐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이 체감하는 AI가 점점 더 이제 뭔가 특별하고 튀어나기보다는 그냥 이런 기능 탑재됐네? 자연스럽네? 그러면서 우리 일상 속으로 녹아드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 라이선스들, 이런 체계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좀 본격적으로 산업에 더 보급화가 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급변하는 AI 시장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제대로 배웠네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